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전쟁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습적으로 남침한 뒤에 핵 공격까지 불사해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된 국방발표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연 7일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향상될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33살로 알려진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태양절이나 광명성절로 기념했던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는 달리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여러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북한 속전속결 전쟁 계획. 오늘 중앙일보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7일 안에 속전속결로 남한을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정보 당국을 인용을 했고 또 고위 탈북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특히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은 2012년 이후 지난 한 2년여간 보여준 김정은의 일련의 행태를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근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비디오 파일을 준비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북한의 새로운 작전 계획, 7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작전 계획을 보면은 첫째 날 기습 공격을 하고 둘째 날 전면전으로 확대되고요. 사흘째는 핵과 미사일인 비대칭 전력을 총 공격을 한다. 나흘째 특수전 병력까지 투입하고 5일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 전에 일주일에서 많게는 15일 내 보름 내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비대칭 전력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칭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상대방이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전력을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핵무기라든지 화생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특수전 병력 우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전력들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왜 이 비대칭 전력에 심혈을 기울이는가? 90년대 이후에 재래식 전력만을 가지고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단기간 내에 속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덜 들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지금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핵무기나 특수전 부대 이런 거를 이제 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북한의 이제 계획을 이제 앞서 이제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비대칭 전력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해서 남측에 이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 물론 우리나 한미연합전력이 눈을 감고 있거나 열중시하고 있다면 북한의 계획대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북한이 18차례 이상 여러 가지 다종의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 발사를 계속했단 말이죠.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예. 김정은이가 강조하는 것은 한미의 종합 그 정보 자산을 피해서 기습할 수 있는 그런 예.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초전의 일부 기습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우리의 반격 그것을 북한이 감당하기가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작전 계획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핵 공격까지 감수 불사해서 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은 미군이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이 예. 쉽게 증원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을 증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우리 뭐 한반도에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지상군의 추가 투입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분석인데 아마 그것과 함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만약에 북한이 추가 사용 가능성을 위협을 하게 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항복을 유도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예. 만약에 지금 전쟁 양상 자체가 네. 물론 지상군의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산, 해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반격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보도 내용만 보면은 2013년에 원래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난해까지 연장했다고 하고요. 북한이 이제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작전 계획이 다 완료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획 자체는 2012년 8월 25일 날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군단장을 모두 참석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 이 신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예. 그리고 그 신작전 계획의 그 완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2013년까지 완료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2014년까지 연기를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정말 무력으로라도 통일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갖추어라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동안 김정은이가 2013년 전쟁 선포를 했고요. 예.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4년에 군부대를 직접 다니면서 지상군, 해군, 공군 부대를 다니면서 실전 동료를 하고 지휘를 하고 예.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요구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역시 이런 2015년의 통일대전 이걸 고려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김정은 과연 이 새로운 전쟁, 작계라고 하죠. 전쟁 계획. 이 현실성이 있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2014 국방백서, 우리 국방부가 어제죠. 국방백서 발표했는데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2012년 국방백서가 나올 당시는 네.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2년 동안 텀을 봤을 때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미사일의 사거리도 굉장히 길어졌고 예. 또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석을 백서에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군사력 어디까지 왔나, 뭐 절대적으로 북한의 이제 군사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도 궁금하지만요.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면요. 바로 군사력의 남과 북의 이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남과 북의 군사력의 차이를 보면 이번 국방백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표에서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특히 이제 재래식 군사력만을 본다면 예. 병력은 우리보다 2배고요. 특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 방사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력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의 수적 우위와 지리적 비대칭성이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지금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비록 좀 열세입니다만 질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 군사력의 비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수적으로, 질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플러스 주한미군 전력, 한미연합전력을 가진다면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작전 계획과 대비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군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 5027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5027을 갖고 이 북한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는 5027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전면전을 벌였을 때 우리가 반격 응징해서 우리의 작전 목표, 우리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꾸준히 우리가 매년마다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일보가 발표한 그 보도한 그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입각한 우리의 대응 작전 계획이 수립됐을 것이고 거기에 입각한 우리의 모든 훈련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전쟁 계획과 남북 군사력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날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김일성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 절이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김정은 생일은 아직 공식 명절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 이제 시대에 들어와서 본인이 내세울 만한 분명한 업적들이 주민들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확인되는 그런 시점까지 아마 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의 7일 전쟁 계획 말만 들어도 위협적인데요.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